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여야 대표를 만나고 야당 대표와도 단독 회동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이번 만남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1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개월이 걸렸는데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안 돼서 단독 회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개의를 시작으로 이 협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인데 정부 여당이 받는 독주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국정 운영 부담을 일부 나누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회담 성과를 부각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대 사례를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단독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만큼 뚜렷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운 이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대화가 좀 겉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이 처리가 강행되고 있고 이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야당은 물론 재개도 반대한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 더 센 특검법,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중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각자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제 성과를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이게 돌발 악재가 생겼어요. 우리 한국인 수백 명이 이제 체포가 된 상황인데 조금 이게 의제가 되면 좀 미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회담 뒤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 만큼 야당은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백조 원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렇게 대규모 단속을 당한 건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 안전과 기업인 권익부터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대미 투자 펀드 구체화 등 민감한 현안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 이제 정치권일 텐데 성비위 사건이 여야를 막론하고 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 있었고 보수 진영에서도 최근 장제원 전 의원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위계에 따른 권력형 성범죄였다는 건데요. 특히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발조차 망설인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진보 진영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강한 동지애 때문에 내부 성비위에 침묵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은 사소한 문제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까지 키웠습니다.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웠던 정당들조차 이번 조국혁신당 성비위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옹호하는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논란에 대한 사과는 여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내편 감싸기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